여러분 혹시 겨울 보일러를 켜기만 하면 가스비 고지서를 보는 게 두려우셨나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작년이랑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한숨 쉬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보일러 상담 일을 하면서 수천 가정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난방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설정 하나, 모두 하나 때문에 돈이 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만 바꿔도, 습관 하나만 고쳐도 이번 겨울 가스비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집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시죠. 첫 번째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그냥 아무거나 눌러 쓰고 계시는데요. 이 작은 버튼 하나 때문에 난방비가 2배, 3배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백 번 확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실내 모드가 조절기 주변 공기 온도만 보고 보일러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내 모드는 온도 조절기가 달린 벽면, 바로 그 자리에 공기만 체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절기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입니다. 만약 조절기가 찬바람 드는 창가나 베란다, 문 옆 혹은 북향 벽면처럼 유난히 추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 전체는 이미 따뜻한데 조절기 혼자 아이 추워하며 계속 보일러를 돌립니다. 마치 추운 사람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난방을 최대로 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뵌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2세 김명자 어르신은 작년 가을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셨습니다. 최신형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면 난방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설치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보일러를 달았는데 오히려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12월 고지서를 받아보니 무려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쓰던 구형 보일러로 난방할 때보다 8만 원이나 더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속이 상하셨습니다. 아끼려고 새 보일러를 달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나가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보일러 회사에 항의도 해보셨지만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 요청을 하셨고 저는 바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가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온도 조절기의 위치였습니다. 조절기가 베란다로 통하는 문 바로 옆 벽에 달려 있었고 그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조절기 주변만 유독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절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실내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가동 기록을 보니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절기가 찬 곳에 있으니 계속 보일러야 더 뜨겁게 돌아가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거실과 방은 이미 따뜻한데도 말입니다. 저는 즉시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습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속을 흐르는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조절기 위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 온도도 조금 낮춰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화나셨습니다. 가스비가 19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려 13만 원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집은 전보다 더 따뜻한데 말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작은 버튼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댁이 지은 지 오래됐거나 창문 곁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새는 집이라면 실내 모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온돌 모드로 바꿔 쓰셔야 합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속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보일러가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일도 없고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조절기를 확인해 보세요. 실내라고 불이 들어와 있다면 바로 온돌로 바꿔보시는 것. 이 하나만으로 이번 달 가스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 버튼을 몇 시간 뒤에 켜라는 기능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이 일을 배울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기술자 교육을 받으면서 예약 모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고 이게 정말 중요한 전략 기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약 모드는 보일러가 완전히 식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살짝씩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보일러는 차가운 물을 데울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찬 국을 끓일 때 불을 세게 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닷가 배관 속 물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그걸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완전히 끄는 것보다 약한 불로 은근히 유지하는 쪽이 훨씬 절약이 되는 겁니다. 부산 사하구의 68세 박종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맞벌이 부부로 함께 사시는데 낮 동안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침 7시에 모두 나가면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누군가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그분은 가스비를 아끼려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보일러를 완전히 껐습니다. 11시간 동안 보일러가 꺼져 있으니 당연히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분은 제일 먼저 보일러를 최대 온도로 올렸습니다. 빨리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면 보일러는 온 힘을 다해 차가워진 배관과 바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보일러는 쉬지 않고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이 따뜻해질 때쯤이면 자정이 가까워졌고 다시 온도를 낮춰도 이미 엄청난 가스를 써버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가스비 고지서에는 늘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금액이 찍혀 나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들은 대부분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 그분은 매달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낮에 보일러를 꺼두니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그 집을 방문한 건 그분의 며느리가 제 강연을 듣고 연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황을 듣자마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외출 전에 4시간 예약 모드로 설정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약 모드를 켜두면 보일러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짧게 돌면서 배관 속 물이 완전히 식지 않도록 관리해 줍니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바닥이 아주 차갑지는 않습니다. 미지근한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평소 온도로 설정해 두면 보일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돌면 방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처음부터 데울 때처럼 몇 시간씩 미친 듯이 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스비가 28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려 10만 원 가까이 절약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온기가 조금 남아 있으니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예약 모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출할 때 끄면 아끼겠지 하고 완전히 꺼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2시간에서 4시간 예약만 눌러두세요. 외출 시간이 3시간 정도라면 2시간 예약을, 4시간 이상이라면 4시간 예약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난방비를 크게 바꿉니다. 세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외출 모드입니다. 이름이 참 오해를 부르기 쉬운데요. 외출 모드는 절약 기능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출 모드의 정확한 이름은 동파 방지 모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겨울철에 집을 오래 비워둘 때 배관이 얼어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이 기능은 집 안 온도가 7도에서 8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잠깐 작동합니다. 배관 속 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겨울 여행을 가거나 며칠씩 집을 비울 때 사용해야 하는 비상 모드입니다. 일상적으로 출근할 때나 장 보러 잠깐 나갈 때 쓰라고 만든 기능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외출이라는 이름만 보고 출근할 때나 잠깐 장 보러 갈 때도 외출 모드를 눌러두십니다.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집이 냉장고처럼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외출 모드는 7도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니까 집안이 8도나 9도 정도로 내려가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난방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의정부에 사는 75세 최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사셨는데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외출 모드가 절약이 된다는 글을 보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외출 모드를 눌러두고 나갔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난방비를 아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덕분에 집은 늘 차가웠고 오히려 난방비는 매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낮 동안 집에 혼자 계셨는데 외출 모드가 켜져 있으니 집이 점점 추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되겠지 하고 참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손발이 시려오고 허리와 무릎도 쑤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보일러를 직접 켜셨는데 이미 집이 너무 식어버린 상태라 온도를 최대로 올려도 따뜻해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오면 그분은 난방비가 걱정돼서 낮에 보일러를 켰다는
말을 차마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고지서를 보니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외출 모드를 켜두는데도 난방비가 줄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하는 지역 강연에 오셨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외출 모드를 끄고 평소 온도에서 3도만 낮춰두도록 설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낮에 춥지 않으신지 여쭤보니 그제야 그분이 그동안 너무 추워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설정을 바꾼 다음 달부터 가스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낮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연락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효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시아버지를 춥게 만들고 돈도 더 쓰게 했다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3시간 이하로 외출하실 때는 외출 모드를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평소 온도에서 3도만 낮춰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2도로 맞춰두셨다면 19도로 낮추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약하게나마 계속 돌면서 집이 완전히 식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22도로 올리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난방비 절약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온수 온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뜨거운 물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두면 보일러는 물을 계속 팔팔 끓여두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찬물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끓인 물을 다시 식혀 마시는 것과 같은 낭비입니다. 보일러는 50도짜리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가스를 때우는데 우리는 그걸 40도로 식혀서 쓰고 있는 거죠. 온수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가스 사용량이 15%에서 20%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데우는데 드는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40도까지 데우는 것과 50도까지 데우는 것은 단순히 10도 차이가 아닙니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전 서구의 70세 이순남 어르신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온수 온도를 50도로 맞춰놓고 쓰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설치할 때 그렇게 설정된 걸 그냥 그대로 쓰신 겁니다. 겨울철에는 물이 차니까 더 뜨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여름보다 더 높게 올려두기도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설거지나 샤워를 할 때는 어땠을까요?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분은 늘 찬물을 섞어서 쓰셨습니다. 샤워할 때도 온수만 틀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반드시 찬물을 함께 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쓰셨는데 난방비가 점점 올라가더니 어느 겨울에는 28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분은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런가 싶어서 교체까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역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온수 온도 설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도는 너무 높다고 말씀드리고 겨울철에는 43도 정도면 충분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43도면 샤워할 때 찬물을 거의 섞지 않아도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40도로 낮추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바로 온도를 43도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 가스비가 약 5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23만 원 정도로 나온 거죠. 그분은 처음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했지만 주변 이웃들 요금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온수 온도만 낮췄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샤워할 때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찬물과 온수를 섞는 번거로움도 줄었고 온도 조절도 훨씬 쉬워졌으니까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온수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금 몇 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만약 48도 이상이라면 당장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할 때 뜨겁다 싶으면 온수 온도를 한 단계만 내려보세요. 몸은 똑같이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데 난방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잘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돌려도 우리 집 자체가 바람이 숭숭 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집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 보일러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창문은 집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체 난방 에너지의 4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열 필름 하나만 붙여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커튼이 창문과 방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서 찬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문풍지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관문이나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풍지를 붙이는 데는 몇천 원밖에 안 들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바닥에 카페트나 러그를 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체감 온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광주 북구의 78세 장복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시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크셨습니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자니, 너무 춥고 세게 틀자니 가스비가 무서웠죠. 그분의 딸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일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오래되어서 틈이 많았고 문풍지도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도 차가운 장판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딸분께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달고 문풍지를 붙이고 거실에 큰 카페트를 깔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비용은 15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정말 화나셨습니다. 집이 훨씬 따뜻해졌는데도 보일러 설정 온도를 2도나 낮출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가스비도 4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15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4만 원씩 절약하니 몇 달이면 본전을 뽑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습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춥게 느껴지지만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유지될 때 우리 몸이 느끼는 따뜻함이 가장 큽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추워도 몸이 알아서 열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감기에 쉽게 걸리고 심하면 저체온증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난방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내복, 양말, 무릎 담요 같은 몸 보일러는 보일러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아랫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두꺼운 양말 한 켤레만 신어도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내복을 입으면 2도는 낮출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가장 똑똑한 난방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한 기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버튼 하나,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번 겨울 난방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 모드를 온돌 모드로 바꾸는 것, 외출할 때 예약 모드를 활용하는 것, 외출 모드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온수 온도를 적절히 낮추는 것, 그리고 집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만원, 12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대신 따뜻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이라도 더 포근해지고 가스비 고지서를 볼 때 한숨 대신 미소가 지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